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전, 당신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어제 조금 더 사두었던 주식창을 확인하려는 찰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화면 가득 덮인 시퍼런 하락 숫자가 눈을 찌릅니다. 믿었던 우량주가 하룻밤새 15% 폭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점심값을 아끼고 야근 수당을 모아보았던 5천만 원이 순식간에 4,2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당신의 1년치 저축액이 증발한 겁니다. 가슴이 턱 막히고 주변의 소음이 멀어집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너지는 계절을 보며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결론은 명확합니다. 1억 원을 버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1억 원을 벌기 위해 당신이 동원한 무모한 도구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도구는 공격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철저한 방어 기제입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잃지 않는 철학을 먼저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이 번 모든 돈은 결국 시장에 반납하게 될 통행세에 불과합니다. 투자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이라는 화살보다 손실을 막는 방패라는 도구를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손실의 수학적 잔인함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10% 하락하면 다시 10% 오르면 본전이라고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1,000만 원에서 10%가 빠지면 9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본전인 1,000만 원으로 가려면 10%가 아니라 11.1%가 올라야 합니다. 만약 운이 나빠 반토막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50% 하락한 자산이 본전이 되려면 50% 수익이 아니라 100% 수익, 즉 2배가 올라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산이 2배가 될 확률과 본전에서 반토막이 날 확률 중 어느 것이 더 높겠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복구하는 건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수익률 100%를 목표로 잡지 않습니다. 단 1%의 치명적인 손실을 막는데 목숨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력과 운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만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승장에서 돈을 벌면 그것이 자신의 천재적인 종목 선정 능력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장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이 추천한 종목도 오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발생했던 유동성 파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코스피 지수는 1,400선에서 3,300선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때 수익을 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더 큰 레버리지와 더 위험한 종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하락장에서 그들의 수익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파도를 타는 법은 배웠지만 파도가 멈췄을 때 헤엄쳐 나오는 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전염병입니다. 옆집 철수 엄마가 비트코인으로 3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당신의 평온했던 가계부는 전쟁터가 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인 포모 증후군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분석도 없고 원칙도 없이 급등하는 차트의 꼭대기에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던져넣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약 없는 도박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더 높은 수수료, 더 높은 매수 단가, 그리고 더 깊은 절망입니다. 투자의 대가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다림에 있지 사고 파는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다림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45세 박 차장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연봉 8천만 원의 중견기업 간부입니다. 그는 2021년 주식 열풍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운 좋게 20%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박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끌어모아 3억 원에 몰빵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도구는 소위 말하는 급등주와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재 박 씨의 계좌 잔고는 8천만 원입니다. 원금의 70%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박 씨의 가계부를 보면 월 소득 550만 원 중 이자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10년 뒤 은퇴를 꿈꾸던 박 씨의 계획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수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리한 대출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도구로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32세 이대리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씨의 연봉은 4,500만 원으로 박 씨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의 30%인 120만 원을 지수 추종 ETF와 배당주에 기계적으로 적립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던 2022년에도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샀습니다. 이 씨가 사용한 도구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인내와 분산이라는 투박한 방패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씨의 자산은 약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박 씨가 한때 기록했던 수치보다 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 한 번도 밤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자산은 복리라는 엔진을 달고 매년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를 대하는 태도와 선택한 도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는 순간은 언제나 비극과 함께 찾아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뉴욕 월스트리트의 번듯한 직장인들이 박스 하나에 짐을 싸서 거리로 쫓겨나던 그 아침을 말입니다. 전 세계 자산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30% 넘게 증발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당신의 은퇴 자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유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 곳에 균열이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굉음을 내며 멈춰섭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온함은 사실 살얼음판 위의 댄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수익률이라는 신기루만 쫓으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패배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중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위에서 던진 공은 반드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오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승장의 꼭대기에서 자신이 중력을 극복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위험한 도구인 탐욕을 꺼내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비율은 무려 90%에 달한다는 통계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매수 시점은 항상 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시점은 공포가 극에 달한 바닥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이라는 도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시장의 먹잇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 자산 관리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42세 최강호 씨와 42세 김철수 씨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연봉도 7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5년 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최 씨의 가계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최 씨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추구자입니다. 그는 2022년 초에 소위 말하는 텐베거, 즉 10배 오를 종목을 찾기 위해 1억 원을 신용 융자로 끌었었습니다. 당시 그는 연 5%의 이자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주식으로 50%만 벌면 이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 이자는 연 9%까지 치솟았고 보유했던 종목은 40% 하락했습니다. 최 씨는 매달 이자로만 1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과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그의 통장 잔고는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바닥에서 주식을 투매했습니다. 최 씨에게 주식은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김철수 씨는 시스템의 힘을 믿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산 배분이라는 방패를 선택했습니다. 전체 자산 1억 원을 주식 40%, 채권 40%, 현금 20%로 나누었습니다. 주식도 개별 종목이 아닌 전 세계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골랐습니다. 김 씨의 가계부는 단조롭지만 강력합니다. 소득 480만 원 중 저축과 투자에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배분합니다. 생활비는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비상금으로 적립합니다. 시장이 흔들렸던 2022년 최 씨가 공포에 떨 때 김 씨의 포트폴리오는 단 8%의 하락만을 기록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방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자 김 씨의 자산은 전 고점을 가장 먼저 돌파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 씨와 김 씨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연동성이라는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배의 구조, 즉 자산의 구조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산업 지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외식과 여행 산업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외식 지출 격차는 불황기에 더욱 벌어집니다.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면서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이것은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산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매물을 쏟아내면
가격은 급락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30% 넘게 빠지는 현상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할부금리가 10%를 넘나들면서 신차 계약 취소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당신의 무리한 투자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자리를 뺏고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도구는 바로 수익률 계산기입니다. 대신 꺼내들어야 할 도구는 당신의 지출 내역서와 자산 배분표입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연 20%의 수익을 냈다가 다음 해에 20%의 손실을 보는 구조로는 절대 자산을 불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 7%의 수익을 꾸준히 지켜낸다면 복리의 마법이 당신의 은퇴를 책임질 것입니다. 100%의 확신은 투자의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항상 매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는 이유는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치명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투자 계좌에도 에어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가속 페달만 밟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시장의 급커브 구간에서 당신의 자산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닙니다. 인내의 게임이며 더 정확히는 결핍을 견디는 힘의 대결입니다. 당신이 1억 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때 시장은 당신의 조급함을 비웃으며 그 돈을 갈취할 준비를 마칩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화려한 차트를 그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루한 원칙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박을 꿈꾸는 당신의 도구는 사실 당신의 파산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손실이라는 해충을 막는 방역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투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투자의 전장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첫 번째 심리적 요인은 확증 편향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식을 사기 전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찾는 척하지만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근거만 수집합니다. 유튜브에서 해당 종목의 긍정적인 전망만 찾아보고 부정적인 뉴스는 세력의 농간이라며 무시합니다. 2024년 삼성전자의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반복하며 비중을 늘렸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95% 이상이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반납하거나 손실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확신이라는 도구가 당신의 계절을 갉아먹는 존벌레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최근 편향입니다. 인간의 뇌는 어제 일어난 일이 내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도록 진화했습니다. 주가가 3일 연속 오르면 4일째도 오를 것이라 확신하고 무리하게 올라탑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는 지점에서 방향을 틉니다. 2022년 나스닥 지수가 30% 가까이 폭락하기 직전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가장 뜨거웠던 기억만 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점 대비 80% 이상의 하락을 경험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빚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도구로 삼았던 과거의 영광은 미래의 재앙을 가리는 안대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자산 배분의 부재입니다. 당신은 계좌의 모든 돈을 한두 종목에 몰아넣고 그것을 집중 투자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도매매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도구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에 돈을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금이나 채권 혹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계좌는 어떤 태풍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사례를 보십시오. 자산을 나누어 담은 이들은 웃었고 한 곳에 올인한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법칙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이 비극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0세 정부장 씨와 50세 이과장 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장 씨는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소득자입니다. 그는 2024년 초 부동산 급매물을 잡기 위해 퇴직금과 연금저축까지 모두 해지하여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7억 원의 대출을 더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의 가계부를 보면 월 소득 800만 원 중 대출 원리금 상환에만 450만 원이 지출됩니다. 교육비 200만 원과 생활비 150만 원을 쓰고 나면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0%만 오르면 1억 2천만 원의 수익이 나겠지만 만약 금리가 1%만 더 오르거나 집값이 5%만 빠져도
정부장 씨의 노후는 증발합니다. 그는 수익이라는 결과를 위해 인생 전체를 도박판의 도구로 던진 셈입니다. 반면 이 과장 씨는 연봉 6,500만 원으로 소득은 정부장 씨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산의 60%를 배당 성장주와 지수 ETF에, 30%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1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 씨의 월 소득 450만 원 중 대출 상환액은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는 매달 150만 원을 꾸준히 투자 자산에 적립합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그의 계좌는 연 8%의 변동성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이 과장 씨의 순자산은 4억 원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은퇴 시점에 정부장 씨는 집 한 채만 남은 하우스 푸어가 될 확률이 높지만 이 과장 씨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가진 진짜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장 씨가 가속 페달만 밟을 때 이 과장 씨는 엔진의 온도를 체크하며 장거리 주행을 준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 차이는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고금리와 자산 가격 정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패턴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오마카세나 골프 산업의 매출은 2024년 들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무리하게 자산을 확장했던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면서 프리미엄 시장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성장세는 매섭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세일기간 매출보다 편의점의 원 플러스 윈 상품 매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만약 정부장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더 큰 수익으로 손실을 메우겠다는 생각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나 격투기가 아닙니다.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대신 10년 뒤에 당신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흐름을 읽는 도구를 장착하십시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 S&P 500 지수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은 0%였습니다. 반면 1년 이내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낼 확률은 50% 미만이었습니다. 당신은 0%의 확률에 걸겠습니까? 아니면 동전 던지기 같은 도박에 당신의 미래를 걸겠습니까? 투자의 도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열쇠는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뇌에 각인된 생존 회로입니다. 자산은 불어나는 속도보다 유지되는 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100억 원을 벌었어도 101억 원을 잃으면 파산입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지키며 매년 5%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조급함과 오만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투자를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의 도구가 당신을 지키는 방패인지, 당신을 찌르드는 칼날인지 지금 이 순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결론이자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가혹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3년 전보다 오히려 5% 감소했습니다. 번 돈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은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방의 수익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은 도박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절실함을 먹이 삼아 성장합니다. 당신이 절실할수록 당신은 무리한 도구를 선택하게 되고 시장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당신의 자산을 앗아갑니다. 투자는 기교가 아니라 인내를 비축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기 두 명의 은퇴를 앞둔 58세 동갑내기 사례가 있습니다. 광민수 씨와 한영호 씨입니다. 곽 씨는 평생 공격적인 투자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2025년 불어닥친 특정 테마주 열풍에 자신의 전 재산인 6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그는 정보지에서 나온 확실한 소스라는 도구를 맹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종목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고 곽 씨의 자산은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곽 씨의 가계부를 보면 월 생활비 350만 원 중 국민연금 120만 원을 제외한 230만 원을 메우기 위해 현재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곽 씨에게 투자는 노후를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반면 한영호 씨는 과수원을 가꾸는 농부처럼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산을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매인 수익은 따먹되 나무인 원금은 절대 베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씨는 자산의 50%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배당주와 채권에, 30%는 지수 ETF에,
20%는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곽 씨의 초기 자산과 비슷한 6억 원이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 씨의 가계부는 매달 배당금과 이자로만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치면 그는 일을 하지 않아도 월 400만 원 가까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한 씨는 오히려 보유한 현금으로 떨어진 과실을 주워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자산 규모는 시작점에서 비슷했을지 모르나 그들이 선택한 자산의 구조라는 도구가 은퇴 후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랐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재무적 파탄은 거시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깁니다. 자산가치 폭락으로 인한 소비 이축은 내수 시장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는 전년 대비 15%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두메랑이 되어 당신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의 경매 물건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의 성벽이 무너질 때 그 파편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이웃까지 덮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익률보다 안정성에 집중해야 하는 사회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과수원에는 건강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까? 투자는 오늘 밤에 부자가 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10년 뒤에 당신이 오늘보다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가져야 할 가장 날카로운 도구는 바로 절제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멈출 줄 알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묵묵히 씨를 뿌리는 용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숫자를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당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당신의 인격이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다루는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억 원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억 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금을 쏟아부어도 남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의 구조를 재편하십시오. 화려한 수익률이라는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복리라는 시간이 주는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변동성의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도구를 손에 쥐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이 험난한 경제의 바다를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